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죠. 정상노령연금보다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서 미리 당겨서 받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 동안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받게 된다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바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6%씩 감액합니다. 그리고요, 5년 먼저 당겨받으면 30%를 감액당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1년에 5% 삭감되고요. 5년이면 25%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불이익이 많죠. 이것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과연 조기연금을 추가적으로 노령연금처럼 삭감시킬까요? 아니면은 아예 지급을 중지할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을 받다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삭감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기연금도 삭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삭감당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감당하더라도 삭감액은 굉장히 저조하고 미미합니다. 어느 정도 삭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삭감하는데,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하고 근로자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매월 298만 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보고 삭감이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투자 소득, 기타 소득 등은 사실은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투자 소득으로 10억 원을 1년에 벌더라도 삭감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삭감의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월 298만 9,237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느 정도를 받아야만 삭감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삭감액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전체가 298만 원 이상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시킵니다. 중시대 매월 20만 원, 차량지원비 2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공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98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됩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익 금액에서 보고서 그 삭감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고서 삭감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요, 삭감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월 440만 원 이하로 받는다, 440만 원 받는다 이랬을 때는 놀랍게도 삭감은 제로가 됩니다. 전혀 삭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인 가구에서 매월 440만 원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볼 땐 그 이하로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삭감 시뮬레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노인들이 54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놀랍게도 삭감액은 겨우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근로소득으로 640만 원 받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5만 원밖에 삭감 안 당하거든요. 충분히 삭감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연봉 1억 원, 매월 840만 원이면 연봉 1억 80만 원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 돈. 젊어서도 꿈의 연봉 1억을 못 받았는데 노인이 받는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겨우 매월 50만 원만 삭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삭감당하는 것이요,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삭감당하니까 이것도 안전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매월 150만 원 받는 경우 연봉을 10억 원을 받더라도 50%인 75만 원만 삭감당한다는 점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기간도 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한 이후에 5년간만 삭감을 하지 5년 지나서는 절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도요, 삭감은 전혀 없죠. 극단적으로 5년 후에 월급을 100억 원을 받더라도 삭감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연금을 5년 먼저 받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24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298만 9,237원이 넘겼을 때, 7원을 넘겼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조기연금을 삭감당할까요? 아니면 지급정지, 지급중지를 당할까요? 자, 근로소득 금액으로 4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기연금을 5년 먼저 받을 경우 과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배워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기연금을 받다가요, 소득이 발생한다면은요, 놀랍게도 조기연금은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급 중지만 할 뿐이죠. 자, 따라서 노령연금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먼저 조기연금을 수령한다면 30% 삭감돼서 1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140만 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받지 않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기연금은 경제적 곤란한 상황에 처한 노인 가구의 노인 생활비를 미리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떻습니까?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하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중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연금을 받다가 1년 후에 근로소득 4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조기연금은 그 다음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요, 조기연금 1년 수령 후 근로소득이 1년 동안 발생했다. 이렇게 된다면 1년 동안 조기연금은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1년 후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30%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5년을 당겨 받다가 1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4년을 당겨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4%가 감액된 1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기연금 1년 수령 후 소득이 3년 동안 발생됐다면 3년 동안 조기연금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3년 이후에는 받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에 먼저 당겨받았지만 그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받지 못했으니까 2년 당겨받은 형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12% 감액된 176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기연금 1년 동안 받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소득이 발생됐다. 그러면 4년 동안 당연히 못 받겠죠, 조기연금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으니까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는 1년 조기연금 신청이 끝났고 정상 노령연금을 받다 보니까요, 매월 6%가 감액된 188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나이 때문에 당연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고, 아니면 60세 이상이 됐다면 60세부터 64세 말까지 5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최저임금에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조기연금 수령간에 소득이 발생되어도 지급 중지로 인한 손해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데, 일부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판매자가 연금보험 판매를 위해서 조기연금 수령간에 소득이 발생되어도 지급 중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손해다 하고 얘기하면서 국민연금 믿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선전선동용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사악한 마케팅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기연금 수령 이후에 소득이 발생됐는데 정상 노령연금 시기가 도래돼서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득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대 5년 동안 최대 50% 삭감은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행복한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연기해서 수령하면 삭감은 없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연기해서 받는다면 1년에 7.2% 증액해서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최대 36%나 증액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삭감도 피하고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기했지만 5년 후에 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삭감되고 뭐 기타 등등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5년 동안 연기했는데 또다시 근로소득이 많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이거 정말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 국민연금 삭감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과세당할 뿐이고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불이익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그 연봉이 많아져서 최고의 노후 생활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요,
근로소득의 지속적인 창출은 엄청난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퇴직금 많아지고요. 복리후생비 쓸 수 있고요. 법인카드 쓸 수 있고 차량 지원비 받을 수 있고 비서나 기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핸드폰이나 핸드폰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유류세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여행 갈 때 콘도 등 사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은 삭감만 생각하고 삭감에 따르는 엄청난 혜택은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펼치면서 연금보험만 판매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거 보면요. 정말로 상상력 부재 아니면은요. 정말로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왜 이런 억지를 부리냐면 국민연금이 나쁘다고 말해야만 무지한 가입자나 소비자가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100번 양보해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9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어떻습니까? 삭감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피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노후준비, 노후생활은 정말로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한없이 초라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형편없는 현재 가치의 연금액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생활은 진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삭감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없어지고 건강보험료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더 없어지는 게 있죠. 여러분의 노후도 없어지고 인생도 없어지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팜플렛만 보고 판매하는 사람보다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아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자동차를 분해 결합할 줄 안다면 대단한 전문가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보험 상품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안내장만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요 누구한테 지점장한테 배운 얘기 가지고 짧은 지식 갖고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라면요 보험료를 분해 결합할 줄 아는 보험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보험 상품의 사업 방법서라든가 보험료 및 해약환급 산출 방법서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불이익인지 이익인지 판단할 줄 아는 보험 수리 경험자가 필요하죠. 저는요 보험 전문가고요. 보험 수리를 6년 동안 한 회사를 책임지고 그런 코딩을 지원했고요. 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하고 연금 상품, 특히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보험을 40년, 50년을 영업하고 관리를 하더라도요. 0.001%도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해약환급 산출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을 판매한다든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 안 되겠죠. 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는 연금보험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판매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산이 많다면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고민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NGP 플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9월 7일 오후 2시 강남역 부근에서 공간 이제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어떻습니까? 그 문자로 성함하고 회차를 교육 수강 회차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남역 5번 출구 밑으로 197m 부근에 걸어오면 금방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국민연금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최고의 상품을 홀대하고 최악의 상품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 특히 노후 준비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자꾸만 연금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보험마저도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